요즘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보유세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감당하는 거 너무 무서워서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그래서 팔았는데 팔았더니만은 뭐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보유세 그 내고 버틸 걸 괜히 팔았다. 뭐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들리다 보니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시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복잡할 때는 원칙이 뭔가를 먼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칙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은 뭐냐면, 하나는 승산이 없는 부동산은 때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매도예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뭘 잽니까? 그거는 승산이 없는 부동산은 매수자가 나타나주면 고마운 거예요. 팔리기만 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승산 없는 부동산은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매수자만 나타나면 매도예요. 뭐 승산 없는 부동산이라는 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못 산 땅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산 상가, 뭐 또 잘못 산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를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 때는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가지고 있어 보면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승산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동산은 때를 가리지 말고 매도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부동산은 안 파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안 파는 겁니다. 자꾸 자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안 팔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너무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매도를 왜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팔지 말라니까요. 그게 일단 원칙이에요. 안 판다예요. 계속 늘려간다예요.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럴 때는 어떤 때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을 뭐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돈을 좋은데 잘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얼마나 더 오를까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파세요. 제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거친 손을 보면 뭐 눈물이 나요. 뭐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뭐 이렇게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집 좀 파세요, 제발 좀. 팔아서 그 어머니 거친 손 좀 이렇게 보드랍게 좀 해드리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못 팔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오를까 봐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데들 좋은 데 갖고 있고 가격 많이 올라간 데 갖고 있고 특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비과세라도 못 팔아요. 왜 못 팔아요? 더 오를까 봐서. 그렇습니다. 더 올라요. 더 오르는 건. 그런데 아니 그러면 언제 도대체 그걸 팔아가지고 도대체 필요한 데 쓸 거냐고요. 필요한 때가 생긴다 그러면 파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부동산은 과감하게 파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더 벌 수 있는데 더 벌 수 있는데 이랬다가는 한두 끝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더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자꾸 부동산이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 또는 문제가 생길 거로 매우 보여지는 상황. 예. 이럴 경우에는 볼 거 없어요. 예.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종부세 올라가서 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요. 이런 분들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잘 파신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종부세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러나 종부세는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돈은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올라갈 거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부세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 이득이 되는 건데 그 더 많이 올라가는 것까지 알아맞히란 말이에요? 못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거는 로또 번호 맞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시장이 강세로 간다, 약세로 간다,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이런 건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또 이런 경우 있죠. 당연히 우리가 타인 명의로 뭘 산다,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불법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뭐 타인 명의로도 좀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타인 명의로 산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장기 투자. 타인 명의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합니까? 안 되죠. 그 사람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가져간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져감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때 되면 그냥 이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매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금방 이런 얘기를 해요. 양도세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양도세라는 건 어쨌든 수익이 안 돼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일단 문제는 피하고 봐야죠.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매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규모가 좀 더 큰 부동산으로 옮겨야 될 때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규모가 큰 부동산으로 옮긴다는 거는 더 상급지, 더 좋은 부동산으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를 많이 착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더 상급지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 시장의 흐름을 결국 다 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강세장이 되면 다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약세장이 되면 다 같이 떨어져요. 물론 그 중에서 더 많이 오르는 게 있고 더 떨어지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옮겨타기 전략은 중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B급에서 A급으로 옮겨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용 때문에 내가 최소한 B급 이상, 뭐 평균 이상 된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나은 대상으로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냐면 내가 규모가 커졌을 때 옮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랑을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200% 벌었다, 이런 얘기예요. 2,00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면 10억이에요. 예. 10억에서 2,000만 원 벌었으면 얼마 번 겁니까? 예. 자,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사요. 레버리지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20억짜리 부동산 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20억짜리 부동산이 10% 올랐어요. 그럼 얼마 올랍니까? 예. 2억 오르죠. 물론 세금 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냥 이 정도만 비교하자고 하면 2억 번 거, 예. 2천만 원 번 거, 10배를 더 벌죠. 예. 물론 수익률은 하나는 200%, 하나는 10%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얼마나 상황이 다릅니까? 이렇게 사실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조리 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세월이 지났더니 부동산으로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동산은 내 재산을 모조리 굴릴 수 있는 데다가 레버리지까지 이용해도 별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식은 내 재산을 다 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가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부동산이 떨어져도 실제 현실을 보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되는 이유예요. 자, 이런 거와 똑같이 내가 얼만큼 부동산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뭐 돈이 나왔다든지.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또 뭔가를 부동산을 살려고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취득세, 제한도 되고 종부세, 부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생긴 돈을 그냥 놀릴 거냐고요. 놀리지 못하겠죠. 놀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동산을 팔아서 거기 있는 돈과 모아진 돈을 합쳐서 규모를 더 큰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재산을 전부 다 굴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성장성이 명백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세대는 점점 분리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할 부동산과 장기적으로 선호하지 않을 부동산은 뭐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명백하게 성장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으나 앞으로 물량이 쏟아질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위험한 것이 성장이 떨어질 것이 거의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하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매도해야 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한 4가지 정도의 이유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세를 겁내지 마시고 매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4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자산도 계속 튼튼해지고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계속 좋아지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게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